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 이화영 재판을 당초 예고했던 대로 1월 9일 날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일전에 이미 10월 달에 앞으로 3번 정도 더 이제 증인을 부르고 재판을 연 다음에 곧바로 이 사건을 갖다 끝내겠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2월 달에 오는 후임자에게 이 재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곧바로 이화영의 이 변호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이화영 재판을 방해를 해왔는데 대법원까지 또 이렇게 항고를 해서 역시 기각이 되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9일 날 재판이 재개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증인들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일전에 검찰이 증인들을 상당부를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1월 중으로 해서 재판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2월 달에 2월 중순에 새로운 임기로 가기 전에 충분히 이화영에 대해서 선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77일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그 기간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1심 선고문을 가닥을 잡아놓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화영은 최근에 킨텍스 대표 시절에 그다음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그가 뒷돈을 받아가면서 그 관내 업체들, 건설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요 의혹까지 지금 이제 최근에 정황이 잡혀서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죽어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지금 자기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다. 이재명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화영이 뭘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얻을 건 없고 본인만 더욱 피곤해지고 본인의 그 깜빵살이만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화영의 공직 시절에 저지른 잘못들이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또 마지막 꼼수랄까 이거를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이화영 측에서 지금 제기를 했는데 검찰이 포기한 증인들을 자신들이 다 부르겠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당수의 증인들을 이제 철회를 했는데 그건 그만큼 뭐 더 이상 이화영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그걸 철회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해서 철회했는데 시간을 끌려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황당하게 검찰 측의 증인을 변호인들이 자기들이 불러갖고 신문하겠다. 이런 경우는 뭐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웠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검찰의 공소에 뒷받침되는 유리한 증인이지 이게 변호인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증인이 될 리가 없는데 하여튼 시간을 끌어야 이화영 1심 선고가 늦게 나오고 그래야 이재명으로까지 물동이 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주 2회 집중 심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떻게 할지 이제 관심이 가는데 뭐 이들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이미 이들이 상당히 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온갖 그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죠.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들이 그까지 다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뭐 일부를 좀 들어줄 수는 있겠죠. 일부. 그중에서 일부 들어주는 대신에 그다음에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주 2회 집중 심리를 택할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얘기했듯이 새 임기로 가기 전에 이 재판의 결론을 내는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이거 진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지금 뭐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측이 어떻게 더 이상 문제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재판부에 잔뜩 찍힌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자신들이 저질러 왔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게 대법원까지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것이 핵심 증인은 역시 이제 안부수라고 하는 인물, 그다음에 김성태 뭐 이런 핵심 증인 몇 명만 지금 남아있는데 안부수는 이미 이제 자신의 개인의 그 대북 송금, 유용, 착복 이 관련해서 이미 그 다른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3년 6개월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다른 재판의 1심 선고문에도 이미 안부수가 이 경기도 그다음에 쌍방울 중간에서 끼워가지고 불법적인 대급 송금 이 전달 이 부분을 했다. 경기도가 요청한 그 자금이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흘러간 것이 충분히 의심된다. 이게 선고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미 다른 재판에서 1심 선고받을 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가 이화영 재판에 나와서도 그러한 부분 결국 이제 경기도 돈을 쌍방울이 이화영 측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대신 대납했다. 이걸 다 이미 밝혔습니다. 김성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분명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이제 증인을 맞추고 나면은
바로 이제 재판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고 검찰이 제기한 것처럼 주 2회 집중 심리를 하게 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그 재판에서 김성태는 이재명에게 억대의 그 쪼개기 후원금 이걸 자기가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지금 날 모른다. 뭐 자기 자신은 뭐 이런 뭐 조폭들하고 모른다 이런 황당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를 표시하고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 쌍방울이 법정에서 바로 그 진술한 쪼개기 후원금 관련해서 이제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가 이화영의 변호인들도 고소한 바가 있죠. 이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 바로 자신의 주가 조작, 쌍방울 주가 조작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김광민이라고 하는 이화영의 변호인이 여기저기 매체 나와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곧바로 그걸 어떻게 이제 소식을 들었는지 바로 고소해 버렸어요. 명예훼손으로. 뭐 내가 이재명, 이화영이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100억이나 내가지고 북한에다 돈을 알렸는데 그게 무슨 뭐 대북 송금이 나의 주가 조작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화영 변호인들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했어요.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 쌍방울의 그 주가가 올랐던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이 시기하고는 전후관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관계도 파악지 못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다른 이런 얘기했다가 바로 이제 고소당하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만간에 1월 하순이면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그다음에 2월 중에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면 곧바로 요건 뭐 이화영의 선고문에는 바로 그 이재명의 대북 송금,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있던 경기도지사의 북한 스마트팜 관련해서 대신 대납한 거,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당연히 이제 지금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이렇게 다뤄져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수많은 증언자들, 그다음에 물적 증거, 경기도 문건들, 이재명의 도장 찍은 것들, 이재명의 지사 직인이 찍힌 것들이라든지 많은 증거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화영이 사실상 오락가락했지만 검찰에 나가서 3번이나 진술한 부분이 있죠. 요즘 와가지고 그게 무슨 뭐 검찰이 압박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거짓말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옥중 편지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에서 바로 한박이 됐죠. 이화영이 진술을 할 때는 바로 민주당에서 내려온 민주당 변호인이죠. 이들이 뭐 민주당 변호인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변호인 이들이 뒤에 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바로 반박을 했는데 그런 이화영의 진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곧바로 이화영과 나가서 이재명이 이 대북 불법 송금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또 이 정진상도 이화영에게 지사 방북이 어떻게 되고 있냐 좀 신경 좀 써달라 이런 부분도 증거로 지금 잡히고 있고 그래서 이화영이 또 이제 김성태에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서둘러 달라 얘기했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당연히 매번 뭐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고 이재명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벌어질 수 없는 그런 불법적인 자금이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선고문에 담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곧바로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소환 조사가 들어가겠죠. 지금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다고 하지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면 퇴원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말도 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도를 다치거나 성대를 다친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2월 중순 돼야 이제 이화영이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충분히 상태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소환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판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갖 꼼수를 다 부려왔지만 2월 중에 이화영 1심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곧바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을 부르는 이런 쪽으로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그동안 쭉 관련해서 검찰이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쪼개기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기타 김혜경 관련된 법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수원지검에 수사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 그들을 또 향해서 어떻게 탄핵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 상위에 있었던 이정석 검사만 지금 탄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수사팀은 그들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결론만 나오면은 곧바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에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